아, 영미권은 처음이시군요. 네,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송, 아, 점성학 원서요? 어후, 구해주신다니 감사하긴 한데, 제가 받아도 읽을 능력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집 고양이가 방문을 하고 들어왔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 아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뭔가 되게 긴 것 같으면서도 짧은 것 같아요. 오늘이 아스펙트랑 디그니티 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다들 안 오셨어. 조금 슬픈데요. 그러게요. 거의 1대1 과외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나름 괜찮죠? 1대1도. 네, 이번에는 차트를 언제로 하냐면요. 네, 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로 할게요.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로 하겠습니다. 어? 이때는 넣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오, 그러면은 1년 1월 1일로 하겠습니다. 안 된다니 신기하군요. 처음 알았어요. 네. 1년 1월 1일 0시 0분 0초 바그다드 이라크 차트로 뽑은 차트입니다. 아스펙트의 개념은요, 좀 심오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글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이제 뭐 이게 애매하게 막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냐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다가오는 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너무 뺑뺑 돌려 말하나요? 아, 잠깐만요. 아, 네, 잠시 문 좀 닫고 왔어요. 그 이제 아스펙트의 종류는 고전에서 5개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다 영어예요. 컨정션, 이제 회합이라고 하죠. 회합이라고 말을 하는 컨정션. 그리고 육, 육각이라고 말을 하는 섹스타일. 그 다음에 삼각이라고 말하는 트라인. 그 다음에 충이라고 말을 하는 어포지션. 그 다음에 사각이라고 말을 하는 스퀘어. 이렇게 5가지 아스펙트만 취급을 하고 있죠. 이제 심리점 성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눠져요. 바이섹스타일, 그 다음에 그 바이퀸 컨정션인가 뭐 이상한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이너 아스펙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스펙트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점성술에서는, 네, 고전 점성술에서는 딱 이 5가지 아스펙트, 컨정션, 섹스타일, 스퀘어, 트라인, 어포지션 5개만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컨정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 설명드리기 전에 네, 5개만 외우면 되세요. 그 외로 아스펙트가 더 나오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 별자리에 이제 초반에 제가 별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 별자리의 원소가 어떤 원소고, 뭐 속성, 뭐 특질은 어떻고, 뭐 성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그때 했었거든요. 그 개념에 조금 더 얹어서 발전을 한 게 아스펙트라는 개념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데이미드님.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아스펙트인 제가 계속 집중이 안 돼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네, 그 속성 이제 속성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 게 아스펙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성 플러스 성별이죠. 이제 별자리 성별이랑요, 속성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사자자리부터 먼저 할게요. 사자자리는 불의 별자리고 남성의 별자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똑같이 위치한 별자리, 그러니까 별자리 똑같고 성별 똑같고 속성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자자리 자기 자신밖에 없죠. 즉, 요 자리, 이 한 사인 내에서 두 개의 행성이 같이 있을 때 그거를 컨정션이라고 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밑에 태양이랑 수성이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컨정션인 경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사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컨정션이 유효하지 않아요. 고전정성술에서는 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별자리 내에서 이렇게 함께 있어야만 컨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도수가 1도랑 29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건 컨정션이 돼요. 같은 별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힘이나 아스펙트적인 면에서는 가까운 도수로 붙어 있는 것보다는 힘이 약하겠죠. 이거는 이제 각 별자리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컨정션이라는 게요, 그 쌍둥이 같은 그런 느낌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면은 친근하잖아요. 별로 이질감도 들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래 해왔던 것들, 그리고 원래 느껴왔던 것들, 자기의 취향, 자기의 뭐 그런 것들. 안티션이랑은 조금 달라요, 개념이. 안티션은 거울상으로 서로 마주보는 그런 관계에 있는 별자리들 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순수하게 별자리 자체의 속성과 성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정션의 관계에 놓인 행성들은 서로 간에 좋은 점, 안 좋은 점 모두를 다 공유해요. 그러니까 흉성이랑 같이 있으면 흉성의 좋은 점도 공유를 하고 흉성의 안 좋은 점도 공유를 해요. 그리고 길성의 좋은 점도 공유를 하고요. 안 좋은 점도 공유를 해요. 또한 길성도 그런 점들을 받고 다시 주고받고, 네, 그렇게 서로 동화되는 그런 식으로 작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흉성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때 아스펙트가 사각이나 어포지션 말고 회합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손상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으로 치기에는 그 흉성의 좋은 점도 받고 나쁜 점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런 거라서 이게 좀 공격받는다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죠. 동행자로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함께 손잡고 룰루랄라 하는 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상세 개념은 아니라서 사라지진 않고요. 두 개 모두 다 발현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것도 발현되고, 좋은 것도 발현되고, 그렇다고 그 두 개가 뭐 상쇄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점성학에서는 이제 음양이 만나서 제로가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음도 발생하고 양도 발생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상쇄의 개념은 이제 이게 점성술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로 옆 사인, 네, 그런 거죠. 바로 옆 사인 넘어가면요, 이제 섹스타일이라고 해서 육각이라고 해요. 이 육각의 경우에는요,
성별이 같아요. 별자리들끼리 성별이 같은 관계에 놓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자리랑 풍자리랑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요. 땅자리랑 물자리가 같이 그 조화를 이루어요. 불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은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리고 물에 바람이 불어봤자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불에 바람이 불으면은 더 크게 휘몰아치고 땅에 물이 스며들면은 그 땅이 축축해지면서 생명이 자라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그 섹스타일 관계에 있는 별자리들은 서로 성별이 같고 불 속성과 풍 속성 그리고 물 속성과 땅 속성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육각을 맺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랑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서로 잘 맞는 타입인 거죠. 이거가 조금 그 트라인이랑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트라인은 여기서 이제 네 별자리 건너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을 건너뛴 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자자리랑 사수자리 그리고 양자리 이렇게 세 개가 트라인을 맺는 관계거든요. 얘네들은 성별도 같고요. 속성도 같아요. 이건 같은데 별자리가 달라요. 왜냐면은 오히려 섹스타일의 관계에 놓여있는 이런 별자리들보다 공통된 게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아스펙트의 세계에서도 삼각이 육각보다 더 세요. 육각이 뭔가 더 이제 친밀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으니까 육각이 더 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삼각이 육각보다 훨씬 더 세요. 이런 이유에서예요, 이게. 왜냐면은 공통사라고는 얘네 둘 사이에 그 같은 성별이고 조금 더 둘이 상부상조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얘는 아예 속성도 똑같고 성별까지 똑같아요. 얘는 조금 더 해주는 경우지만 얘는 아예 곱하기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신 좋고 나 좋고 뭐 서로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풀리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이제 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잘 통하죠. 그리고 스퀘어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스퀘어는요, 어포지션보다 더 흉한 개념의, 그러니까 더 흉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아스펙트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게 사각이에요. 네, 그쵸. 트라인에서는 이성적인 끌림으로 보기에는 일단 별자리 관계에서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포지션은 소흉인데, 일단 스퀘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퀘어는요, 여기 남성의 별자리고, 여기가 여성의 별자리예요. 그리고 얘가 불의 별자리고요. 얘가 물의 별자리예요. 서로 완전 상극이 되는 속성을 가진 것과 그리고 아예 다른 성별을 가진 별자리들끼리 만나게 되면 그게 스퀘어의 관계입니다. 네, 충은 오포예요. 그 스퀘어의 개념에서 이제 속성의 짜깁기를 따지면요. 조합이 4개 정도 나와요. 불속성이랑 물속성, 그리고 불속성이랑 땅속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속성이랑 물속성, 그리고 풍속성이랑 아마 땅속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풍땅, 맞네요. 네, 풍속성이랑 땅속성 이렇게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속성끼리의 조합 플러스 서로 다른 성별이 만나면 이게 스퀘어예요. 완전히 다 어긋나는 거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요. 네, 불물, 불땅, 풍물, 풍땅. 네, 그렇게 되죠.
걔네들이 이제 스퀘어 관계에 놓이는 친구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재미난 거는요. 충에 놓이는, 그러니까 풍땅풍땅 퐁땅퐁땅 돌을 던지자,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트라인에서 같은 속성이면서 같은 성배를 가진 별자리들끼리 트라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포지션도 똑같아요. 어포지션은 섹스타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포지션도 속성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이는 별자리들끼리 엮여지고요. 그리고 성별은 똑같아요. 근데 서로 마주본다는 이유만으로 포지션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요. 얘랑 섹스타일의 그 특별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어서오세요, 소피아님. 환영합니다. 이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의미는 계절적인 의미에서 서로 반대 선상에 놓이는 계절들끼리의 만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 그리고 가을이나 봄, 이런 걸 따지면요, 지금 여기가 불속성이고 여기는 풍속성이에요. 똑같은 불이고 풍인데 얘가 가을의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갓 끝난 가을의 별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름의 별자리고요. 근데 얘는 완전히 동떨어진 겨울의 별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풍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질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도 이제 여름의 별자리고 여름의 별자리죠. 근데 여름이고 이제 늦가을에 들어가는 초여름, 늦가을,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고요. 따뜻한 물이 차가운 땅에 스며들어서 바로 얼어버립니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별자리들끼리는 어느 정도 그 섹스타일처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맞아서 생기는 불협화음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충에 대해서 좀 예전에 음악이랑 관련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각 별자리별로 음계를 배치를 해가지고요. 그 코드인 화성학이랑 연관을 시켜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흐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흐름상 제 기억으로는 충이 되는 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두 개의 별자리가 어버전하는 관계에 놓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는 오로지 어버전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그때 제가 연구하면서 잠깐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더 연구를 하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섹스타일 관계에 있는 별자리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버전으로만 해소하는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포지션 관계에 있는 별자리들은 이제 그렇게 넘기면은 반드시 어버전으로만 그 흉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때 조금 신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별자리의 매력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도 본의 아니게 간단한 설명으로 아스펙트에 대한 5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벌써 다 드려버렸네요. 아스펙트가요, 이제 별자리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개념은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별자리가 주체가 아니라 행성들이 이제 이 차트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것들에 이제 관심과 귀추가 쏠리게 되는 거죠. 어떤 행성과 어떤 행성이 스퀘어를 한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 아까 설명드린 그런 거에 입각을 해서 그들 행성 사이에 이제 뭐 기질이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는 스퀘어는 강하고 흉한 흉사를 일으키고 어포지션도 어느 정도의 흉사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이제 트라인과 섹스타일은 길사 이제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며 해압인 경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둘 다 이제 일으키면서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흉사라고 보기에도 뭐하고 길사라고 보기에도 뭐한 그런 애매한 상황을 연출시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때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리셉션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할 내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볍게 끊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흉성이 반드시 흉하기만 한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흉성은 흉한 게 맞아요. 흉한 게 맞는데요. 걔네들이 좋은 일을 불러일으키고 싶을 때 자기들 특성 자체가 이미 흉해가지고 그거랑 관련해서 좋은 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좀 슬픈 행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요즘 흔히 말하는 츤데레 같은 거죠. 막 나 너 싫어. 그러면서 막 손에는 선물 같은 게 들려있고 막 꽃다발이 들려있고 막 그런 이상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흉성들이 주는 그런 길사의 영역에 속해진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막 길성들은 나 너 정말 좋아하면서 방방 뛰고 막 꼬리 흔들흔들거리면서 헤헤거리고 막 이제 막 나랑 결혼해 주겠어 하면서 이제 막 무릎 꿇고 막 프로포즈 하면서 이제 막 반지 같은 거 선물해주고 막 이제 그런 거라면은 흉성은 좋아하는데 막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왜 때려 이러면은 너 싫어서 이런데 막 얼굴은 막 붉게져 있고 막 좋아하는 것 같이 막 몸짓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초파? 네, 원피스의 약간 초파 같은 그런 스타일이 좀 흉성이 좋게 발현됐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째 생각해 보니까 좀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에 좀 서툰 사람들. 네, 좀 츤데레 그런 매력이 있는 게 흉성들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변덕쟁이고요. 다른 딱히 길사도 흉사도 일으키지 않아요. 얘는 너무 색깔을 자주 입다 보니까 모습도 자주 바꾸고요. 그리고 태양도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받는 행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향력을 주면 좋지 잘 영향력을 받지 않다 보니까 태양의 경우에도 딱히 길성으로 보기에도 뭐하고 흉성으로 보기에도 뭐한 그런 행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딱 길성과 흉성으로만 나누었을 때는 흉성에 토성, 화성이 배치되고 길성에 이제 목성과 금성이 배치돼요. 근데 수성만 유일하게 그게 색채가 없거든요. 얘가 무색채 행성이에요. 회색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성별로 색깔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수성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혼합된 그런 혼합색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랑 같이 함께하는 행성이 어떤 행성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길성이 되기도 하고요. 흉성이 되기도 해요. 토성이나 화성이랑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흉성화가 돼서 이제 수성도 흉성에 취급이 되고요. 목성이랑 금성이랑 같이 놀게 되면은 얘도 길성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전령사가 되는 거죠. 얘는 좀 특이해요. 네, 물들어 버린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달도 물드는 게 있긴 한데요. 얘는 잘 물드진 않아요. 왜냐면 태양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시키는 그런 루미나리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영향력을 받는다면은 태양보단 더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한 성깔 하시는 그런 여왕님이십니다. 네, 달님도 그렇죠.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아스펙트랑 연관지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토성이 흉성인데
대용성이잖아요. 이 대용성이 어떤 행성에게 길각을 줬어요. 그러면 이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런 이상한 질문이 이제 막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길성이 어떤 행성에게 스퀘어를 했어요. 그럼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해석할 때 이런 상황이 자주 연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막 이런 혼란에 빠지면서 그 차트는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전적으로요. 길성이 흉각을 보내도 길해요. 그리고 흉성이 길각을 보내도 흉해요. 이거는 리셉션 개념을 제하고 기본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성이 정말 네, 그 길성이 기본적으로 좋은 일을 일으키고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길각을 보내면은 더 좋은 거고요. 원래 착한 친구들이 나쁘게 해봤자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들이 정말 막 이상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네, 길성은 흉각을 보내던 길각을 보내던 일단 길하긴 해요. 대신에 흉각인 경우에는 길성의 좀 안 좋은 모습들도 같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흉성의 흉각은 그냥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악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흉각의 길각 흉각이 아니 흉성이 길각을 보내면은 걔네들이 이제 늑대의 가면을 쓴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되게 악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뭔가 좋은 의미 같은 게 담겨져 있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츤데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흉성의 길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세션 개념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단식 판단으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될 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액시덴탈 베너픽이라고 해서 우발적으로 흉성이 길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길성 수준으로 버금건 아니면 그 이상의 길성의 영향력을 내면서 그렇게 흉성이 길성화가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드물게 있긴 한데 아주 없진 않아요. 이런 경우의 흉성들조차도 자기 자신은 이미 흉성이기 때문에 좀 흉한 일을 일으키긴 해요. 근데 그 흉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인생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무슨 일을 겪게 되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흉성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게 돼요. 예를 들면요, 이제 흉성에서 화성은 경쟁이나 싸우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선수 같은 식으로 발현이 되면은 그 사람은 운동선수로서 상대방과 결투를 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그 지위와 부를 쌓는 근데 그게 그 우발적으로 길성화가 돼버린 흉성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일반 흉성에 비해서 더 길하고 좋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그 성공 후에 몰락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한.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떨어질 때도 금방 떨어진다고 하죠. 네, 롤러코스터처럼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 내려갈 때는 정말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흉성이 의미하는 그런 성공은 대부분 그런 성공인데요. 이제 길성화 같은 흉성은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덜 하겠죠. 혹은 차트의 격이나 그릇이 받쳐준다면은 그런 부를 거의 죽기까지 이제 쭉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흉성이 너무 이렇게 막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적어도 이 12개의 별자리 중에서요, 흉성이 다스리는 별자리는 4개예요. 확률상만 해도 12분의 4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이죠. 그러면 전 세계 33.33%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흉성을 어센던트 로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흉사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네, 흉성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점성술 하시는 어떤 분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화성이 좋게 발현이 되면요, 적어도 그 당사자를 굶겨 죽지는 않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딜 가든 먹고 살 수 있게 만든대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에서 있어서 최저는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뭔가 흉성하면은 막 다 없어지고 막 다 풍비박산 나고 막 다 사라지고 막 그럴 것만 같았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 흉성도 잘만 사용이 되면은 그 사람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디로 가든 절로 가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무조건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길성이 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존재는 해요. 백수? 좀 안 좋은 의미로는 전투력 그쵸. 어쨌든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화성이든 토성이든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움직이고 그러니까 약간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토성과 화성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금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에는 길성에서 나쁘게 발현되면은 얘네들은 그거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정말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굶어 죽는 거로 따지면은 백수여도 놀며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길성의 나쁜 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흉성의 좋은 점이라면은 어쨌든 이제 일복, 네, 일복하고 관련된 것도 아마 흉성이랑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일복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흉성이랑 좀 관련이 많이 돼 있다는 네, 그런 썰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흉성이랑 관련이 많아서 일복이 참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아스펙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뭐 있으신가요? 아스펙트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다. 어떤 행성이란 네, 어떤 행성이 이제 뭐 만났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나 등등 등이요. 일단 리셉션은 제가 따지질 않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아마 최대한 맞춰서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소피아님. 화토가 어포지션이면 어떤가요? 아, 네, 화포가 어포지션이면요. 음, 단절을 의미해요. 그 토성하고 화성이 다스리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풍비박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화성하고 토성이 나중에 배우게 될 그 무철 리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서로에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선점된 게 아닌 이상이면은 어, 화토 어포지션이나 화토 스퀘어는 없는 게 좋죠. 가능하다면요. 엔티션이 어포지션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하잖아요. 제가 화토 엔티션이거든요. 아니요. 엔티션이 어포지션 같은 효과를 주나요? 엔티션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근데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게 엔티션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요. 아마 어포지션 개념은 아닐 거예요. 엔티션은 거울상에서 만나는 은밀한 만남 같은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볼 때 엔티션이나 컨트렌티션을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태양 어센 오포라서 내면 갈등이 커요. 개태 염소 상승. 아, 개 태양의 염소 상승이시군요. 그러면은 염소 자리 기준으로 사자 자리가 파라우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태양이, 아니요, 근데 토성이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봐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이나 달, 그리고 어센던트 로드, 네, 이런 애들이 조금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죠. 태양이나 달, 그리고 어센던트 로드가 적어도 자리라도 잘 잡고 있으면은 좋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뭐 이것도 이제 고전 문헌에 따라서 막 다양해요. 막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트리플리시티가 짱이야 이러면서 이제 태양의 트리플리시티 혹은 달의 트리플리시티를 보고 그 트리플리시티들이 이제 다 좋은 자리에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삶의 전반기에는 이렇고 중반기엔 이렇고 후반기엔 이렇고 이제 그렇게 막 따지면서 보는 게 아마 도로세우스가 그렇게 봤었나? 그럴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트리플리시티 바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다고. 도로테우스인가? 도로테우스인가? 헷갈리네요. 막 옛날 사람들 이름도 막 다 그리스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그나마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디그니티 이제 얘기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심오하죠. 디그니티, 포르투나나 스피릿과 행성 사이에서도 아스펙트가 적용되나요? 네, 그렇대요. 포르투나나 스피릿 그리고 행성 사이에도 아스펙트가 작용합니다. 네, 즉 이거는 랏들에 대해서도 아스펙트가 작용하고요. 랏에 대해서 이렇게 가문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스펙트가 작용을 해요. 네, 요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제 저번에 소피아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라떼의 컨트렌티션이나 라떼의 엔티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던 건데 네, 보니까 된다고 하시네요. 저도 정말 크게 배워갔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신 소피아님과 그리고 지금 굿선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디그니티의 개념은요, 아직도 그 기원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아요. 특히나 엑절테이션과 그리고 텀로드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도 확실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거의 그냥 외우듯이 해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도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용어들이 다 있어요. 가장 크고 강력한 것부터 가장 작고 마이너한 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